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의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산강 수계 만경강 이 전주시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지금 오늘 10시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혹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계 또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공사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 안전지대로 대피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수 피해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항상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수 상황, 기상 변화를 수시로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뉴스픽 월요일과 수요일을 책임지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전지현 변호사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자, 네네. 여기 네, 현장에는 전혜영 우석대 개공 교수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전 배우자의 신상을 그동안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이 역할이 이제 11월부터는 정부가 하게 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어요.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 여러모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배드파더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문자 그대로 나쁜 아빠들 이런 뜻인데 어떤 나쁜 아빠들을 말하냐면은 책임지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에서는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대부분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져 사는 아빠는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한 사람들은 20%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 단체에서 이런 아버지들의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이거를 민간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왜 정부는 가만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뭐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금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3, 4년 전에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외국 못 나가게 하거나 운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안 하냐. 네. 그냥 끽해봐야 과태료 부과하고 감치명령 하는 거 정도니까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결국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법률안들이 계속 발의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시행령에 그런 안을 마련해 놓게 됐는데 네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아빠가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러면은 운전면허를 정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뭐 운전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양육비 안 주면은 외국 못 나간대요. 뭐 출국 금지인 제한은, 거죠. 예, 이제 뭐 제한은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상 안 주고 외국 출입 횟수가 잦은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명단도 이제 정부에서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 민간 단체에서 그 400명 정도 명단을 공개를 했을 때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나 공개하지 마 양육비 줄게 이렇게 지급 의사를 표시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걸 보면은 네. 명단 공개도 분명히 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행을 안 했을 때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지? 그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넘게 안 주거나 3천만 원 넘게 안 주면서 외국에 뭐 1년간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 되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 되는 사람일 경우에 이런 제한이 있고 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도 나 이거 운전 안 하면 못 살아 이렇게 소명을 하면은 또 예외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한견에서 있는 것 같은데
신상 공개를 하는데 사진은 빠지고 그럼 효과가 좀 낮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파산 등 신상 공개 제외 요건을 또 악용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전혜연 교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에 마련된 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이 배드 파더스인데 사실 배드 마더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나쁜 부모, 법적으로 이제 이걸 채무자라고 이제 요건을 만들어놨는데요. 이것이 왜 논란이 됐냐면은 아이의 생존권과 연결될 수 있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배드파더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었고 네. 일단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예. 다음 달 또 2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사적인 보복으로 그치는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요건을 법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정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감치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주지 않는 채무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정교하게 만든 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운전면허도 택시 운전사다 이러면 이게 생계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생계 유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런 등등을 정교하게 만든 건 좋은데 지금 배드파더스라던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이라던가 뭐 3천만 원 밀리 상태에서 1년간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양육비 주는 것으로 책정된 사람이다. 5천만 원 채우려면 13년에서 20년이 지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동안에 아무런 제재가 안 가는 것이냐. 예. 그리고 아이에게도 결국 돈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다. 이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다. 그래서 예. 지금 국회 입법조사관에 대한 의견을 보니까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개월. 예. 하나로 275만 원 정도라고 해요. 보통 저희가 뭐 가스라든지 뭐 수도라든지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그렇죠.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의 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맞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다음번에도 국회라든가 지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구체성 있어졌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된 제도인지 못된 제도인지 이제 판단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캐나다는 3개월 이상 지급 안 하면은 여권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모든 허가증을 그냥 무효화시켜 버려요. 네. 근데 양육비라는 게 이게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체로 지급이 되거든요. 예. 네,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100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줘라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는 부인하고 협의 이혼을 했어요. 이 부분은. 네. 그러면서 아이가 있을 때는 판사 앞에 가가지고는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는 한 달에 뭐 6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예. 이 판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요? 예. 한 달이요? 안 바뀌실 거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양육비 지급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뭐 들어가는 학원비, 뭐 의료비, 애기 먹이는 거 이렇게 하면은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이 되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은 몇 년 동안 양육비 지급이 안 된 게 쌓여야지 결국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이행 안 하면은 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령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최장 14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준이 예. 처벌 기준이 높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도 이미 민간 단체에서 400명 공개를 했더니 100명이 좀 넘는 숫자가 나는 그럼 지급할게요 이렇게 네. 왔다는 거잖아요.
300명한테는 위화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누가 애한테 양육비 안 주는지 뭐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혼하고 애기한테 양육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신상 공개만 가지고는 그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 그런 위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운전 면허증이라는 것도 직접적인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예. 택시 운전사 직접적인 생계 유지의 수단이죠.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지만은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여전히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운전하는데 차 없으면 안 돼요. 와서 울고 불고 하면은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일단 압수를 하고 소명이 되는 거를 봐서 게 이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지 확실히 양육비 지급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데 좀 부족하다. 그래도 이거라도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이 비슷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미국 예. 사례를 조금 더 봤더니 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양육비가 30일 이상 연체됐을 때는 예.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면허도 제재한다. 직업과 관련된 면허 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 사업면허도 제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일을 하는데도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네네.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외의 경우에는 아동의 인권이라든가 생존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른들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법원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그렇죠. 피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오히려 늦어진 것이 아닌가 안타깝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배드파더스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를 봤는데 네. 이거 좀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한동안 우리나라 유학생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필리핀으로 많이 갔었는데 어학연수 목적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그랬었죠. 한동안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는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과 연애를 하거나 같이 지내면서 아이만 낳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양육비라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아버지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서 이 배드파더스가 시작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안을 보면서 우리가 아동의 인권, 생존권을 정말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폭력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도 좀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 관련 보도들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의 부분. 자, 전지현 변호사께서 또 더 붙이실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부부를 이제 상담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남편이 이렇게 경제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그런데 자기 수입이 줄면은 부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한대요. 네. 내가 뭐 직장을 옮겨가지고 수입이 줄었으니까는 애기한테 120만 원 보내던 거 100만 원밖에 못 보내 이런 식으로. 예. 그 몇십만 원 가지고 그렇게 칼같이 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 아버지는 애를 보러 면접 교섭도 안 해요. 애를 보러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보냐고 엄마가 항의를 했더니 면접 교섭은 아빠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야. 이렇게 배운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저는 그때 생각이 났었는데 예. 이런 분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 너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야. 하지만은 아이도 너 같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 그래도 너는 어른인데 네가 좀 그릇을 넓게 가져라. 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때 많이 흥분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를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아동은 지금 항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자, 앞으로 이 문제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되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지금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입법부 고유 권한이니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요. 청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많은 그 20만 명 이상이 지금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청와대 답변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두 분의 입장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혜영 교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좋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의 핵심은 정치 선진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 5,280만 원이고 예. 9명 보좌관 권위이고 각전 특권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후원금으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 즉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내용이 결론이군요.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지금 보수가 연봉이 1억 5천 28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 플러스 연구나 입법 활동을 위한 활동비 그리고 회기 중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 다 포함돼서 이 정도라고 네. 해요. 물론 되게 연도별로 바뀔 수도 있고 등등의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청와대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청와대에서 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결정할 답변 수가 내용이 없죠. 아니라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궁금해지시잖아요. 예.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 의원 보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는 사실 그동안 됐었고요.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태라고 해요. 네. 수당 조정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네. 예를 들면 회의에 불출석한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비 삭감하자 이런 내용을 하는 건데 이런 안도 일단 발의되어 있으니까 입법부의 논의사항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유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지금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청와대 입장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청원이 왜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 이게 왜 국회의원 내가 뽑아놓고도 네, 사실 4년 좀 동안. 빈정상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이게 빈정이라는 말이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가 뽑아가지고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내가 무슨 누구 권력욕 채우는데 이바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역 행사할 때 와가지고는 뭐 아이고 예 주민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떡 하나 먹고 가가지고는 국회에서는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그렇죠. 먼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외국의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정치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찾아보니까 연봉 1억은 다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인당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높은 축에 속하고요. 예. 이런 나라들은 뭐 1점 몇 배, 2배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서너 배가 돼요. 네. 그리고 보좌관 9명 딸리고 각종 수당까지 나오는 나라는 그렇죠. 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네. 입법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뽑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는 아는데 좀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교수께서는.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면 20만 명이 넘게 여기에 동의했을까. 그러니까요. 예. 국회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맨날 정쟁하는 모습 말고 진짜 법안 제대로 회의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였다면 이렇게 많이 뭐 동의가 나왔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방안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데 사실 의원들이 이 돈을 받는 것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것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더 채찍질을 하거나 가혹하게 기준을 둬서 예를 들면 공천을 할 때 탈락시켜서 예. 출마를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하고 회의에 빠졌을 경우에는 수당을 삭감해서 예. 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근데 제가 지금 법에 허점이 있다는 최근 보도가 나와 있어서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모 의원이 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구속 상태인 2달 정도에도 수당을 2천만 원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수감 중에 일을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네. 이게 지금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무상 상해
사망 외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는 상해나 사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지 그렇죠. 않습니까? 줄 수가 그러니까 주지 않을 수 있는 지금 규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수행하지 못하는 게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확정 판결시라도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짚어서 수당을 삭감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원인을 먼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최근에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도 아마 이런 연봉에 대한 얘기,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전지현 변호사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어떤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지 좀 짚어봐 주시죠. 그 무보수 명예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급여는 돼야 돼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네.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분명히 높은 부분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구속되지 않고 뭐 그냥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라든지 어떤 특권 그거 자체만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뭐 9명 보좌관에다가 연봉까지 하면은 거기다 수당까지 하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잘못된 경우를 보완하는 거 물론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이게 지급되는 액수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지 대장은 아닙니다. 네. 아니 왜 반장 선거할 때 우리가 반장 뽑아놨더니 무슨 감투 쓴 것 마냥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반장들은 공부나 잘해가지고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은 뭘 잘해가지고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전부를 가리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한 말씀 붙이자면 네. 사실 국회의원의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 면책특권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으로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남발하는 부분,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분명히 어떤 요건이 있는데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국회 제도개혁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라는 측면에서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